이 끔찍한 사건의 두 주인공이 모두 예술계에서 남다른 재능으로 주목을 받았던 유학파 출신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일주하는 승용차 안에서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채 씨. 그는 어린 나이에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 단상에 서던 촉망받는 공연예술 감독이었습니다. 그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의 정체. 놀랍게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깊이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피아니스트 아내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믿었던 사랑은 무엇이었으며 왜 이토록 잔혹한 끝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완벽한 거짓으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빼앗은 용인 휴게소 공연예술 감독 청부살인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채 감독이 아파트 옆집에 살던 한 여성, 이 씨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30대 후반으로 1살 차이였어요. 이 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을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피아니스트이자 오케스트라 음향감독이라고 소개했죠. 아버지는 전직 외교관, 어머니는 아나운서 출신이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10억 원 상당의 본인 명의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련된 언행과 우아한 외모, 거기에 완벽한 집안 배경까지 갖춘 그녀에게 채 감독은 깊게 매료되었어요. 두 사람의 교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씨는 채 감독의 부모님을 찾아가 매번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는 지극정성을 보였고, 채 감독의 집으로는 이 씨의 아버지가 보낸 감동적인 편지가 하루에 50통씩 날아왔습니다. 사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편지에 채 감독과 가족들은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불과 3일 남겨둔 시점, 이 씨가 채 감독을 불러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나 예전에 결혼한 적이 한 번 있고 아이도 하나 있어.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터진 고백에 채 감독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고 그동안 보여준 그녀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준 용기라 믿었기에 채 감독은 그녀의 과거를 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12년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다만 채 감독은 마지막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혼인신고는 미루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 감독은 아내의 행동에서 수많은 이상 징후를 발견합니다. 집안이나 경력에 대해 물으면 묘하게 피하거나 의문의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하는 일들이 계속된 거죠. 결국 아내의 소지품과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채 감독은 결혼 3일 전의 고백조차 자신을 속이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음을 깨닫고 거대한 충격에 빠집니다. 이 씨가 말했던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진실이 없는 100% 가짜였습니다. 명문대 출신 피아니스트, 유학파 음향감독이라는 경력은 모조리 위조된 것이었고 외교관 아버지와 아나운서 어머니라는 가문도 소설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대접한 고급 요리는 전부 출장 뷔페에서 사온 것이었고 매일 날아오던 장인어른의 편지 50통은 이 씨가 대포폰을 여러 개 개통해 직접 쓴 자작극이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3일 전에 고백했던 그녀의 과거였습니다. 이 씨는 한 번 이혼한 게 아니라 이혼 경력이 2번이나 있었고 숨겨둔 아이도 1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남편들에게서 낳은 아이 2명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결혼해서 큰아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였고 유학 갈 때쯤 결혼해서 낳은 9살짜리 아들이었죠. 더 큰 진실들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 1명과 한 번의 이혼만 슬쩍 고백해 채 감독의 동정심을 자극한 것이죠.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건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혼 생활 중에도 가출을 일삼으며 수많은 남성들과 바람을 피웠는데요. 채 감독이 파악한 내연남만 무려 11명에 달했습니다. 상대도 다양했어요. 웨딩 칼럼니스트부터 카페 알바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수준을 넘어 한 대학생 내연남과는 채 감독 몰래 결혼을 약속하고 그의 집에 인사를 다녀왔으며 신혼집까지 계약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해 중절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이뿐만 아니라 채 감독의 돈에도 손을 대어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히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음을 알게 된 채 감독은 극심한 배신감 속에서 사실혼 관계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2013년 초 두 사람은 갈라섰고 채 감독은 이 씨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배려를 해주는 대신 이 씨가 채 감독에게 매달 70만 원씩 총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갈라선 이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며 매달 위자료를 갚아야 했던 이 씨는 최 감독이 자신의 친오빠를 찾아가 그동안의 일들을 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심한 앙심과 위기감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가 세상에 모조리 밝혀질 것이 두려웠던 그녀는 잔혹한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하죠. 2013년 11월 이 씨는 심부름센터 업자들을 찾아가 최 감독을 해칠 방법을 모의하던 중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전 남편을 실명시켜 줄 수 있나요? 눈을 파괴해 신체적 장애를 입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심부름센터 직원은 깜짝 놀라며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 정도로 크게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거액의 돈을 대가로 걸며 최 감독을 납치해 혼내주고 돈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라는 청부를 내립니다.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서도 범행을 밀어붙인 것이에요. 2014년 1월 4일 낮 심부름센터 일당 3명은 최 감독을 꼬여내어 만난 뒤 기습하여 강제로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최 감독의 손을 묶고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차량에 가두고 경북 안동의 한 빈집으로 그를 끌고 가려 했죠. 하지만 이동 중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 들렀을 때 최 감독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한 것입니다. 당황한 심부름센터 업자들은 최 감독을 다시 차 안으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최 감독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3차례 깊숙이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벅지 대동맥이 절단되어 최 감독은 극심한 과다출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휴게소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고속도로 순찰대에 비상이 걸렸고 경찰은 범인들의 승용차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은 시속 150km가 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며 30분간 아찔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원주 중앙고속도로 부근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포위망을 좁힌 경찰에 의해 결국 차가 막히며 일당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차량을 수색했을 때 차 안에는 차갑게 식어가던 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 몸이 너무 뜨겁다, 물 좀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송 도중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촉망받던 40세 공연예술가의 허망한 마지막이었어요. 체포된 심부름센터 범인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의 통화 내역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수십 차례 교신한 의문의 인물을 포착합니다. 그 대포폰의 주인은 다름 아닌 죽은 최 감독의 전처 이 씨였습니다. 체포된 이 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기는커녕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최 씨에게 받지 못한 돈 1억 원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며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이 금융거래 및 채무 서류를 조사한 결과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씨가 아니라 피해자 최 감독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실명시켜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업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범행을 교사했다는 점, 즉 미두적 고의에 의한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심부름센터 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량을 높여 주범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납치와 폭행을 저지른 심부름센터 일당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징역 13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일 전에 계산된 고백, 가짜 학력, 자작극 편지, 그리고 숨긴 혼인 사실과 아이들, 수많은 외도까지 정교하게 만들어낸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 하자 한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목숨마저 짓밟아버린 피아니스트 이 씨.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모조리 빼앗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대가가 단 13년의 징역형이었습니다. 2014년 1월에 구속된 이 씨는 주어진 형기를 거의 다 채우고 이제 불과 반년 뒤인 2027년 1월 자유의 몸으로 세상에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차가운 트렁크 안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범인은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는 이 서늘한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